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새 이제 사전투표 끝나고 오늘부터 또다시 양당 지도부의 유세 격돌이 있을 겁니다. 이제 본투표까지 오늘 포함해서 사흘 남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더욱더 말이 거칠어지고, 그 다음에 유권자들한테 이제 핵심으로 다가가는 어떤 어휘, 이런 것들을 이제 구사할 텐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법 지키고 살아온 선량한 시민들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법을 무시하는 세력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아들 학폭설을 기획했다가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취소한 사례가 있었죠.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겁나서 이야기도 못하면서 기자회견을 잡고 어그로만 끌고 갑자기 취소했다. 이런 공격도 하고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손자의 버릇을 고쳐놓지 않으면 손자 인생은 험하게 살게 된다. 2년 잘못했으면 앞으로 3년 잘하라고 회초리를 들어서 경계해줘야 한다. 그것이 총선의 의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중심의 입법 독재를 심판하자고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 이런 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양쪽의 주장 중에 어떤 것이 유권자들한테 더 먹혀들고 있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각 당의 주장도 마찬가지고 여론조사 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론조사를 못 믿겠다고 하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지만, 저는 여론조사를 믿어야 한다. 그러나 틀릴 경우도 많다. 이렇게 제가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더 유권자들한테 어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단독 과반 얘기는 야권 자기네들끼리는 200석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심판, 그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5년에 지금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가운데 총선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론이 우세하게 돼 있죠.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입법 독재, 민주당 중심의 입법 독재를 심판하자 하는 것을 제대로 부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부각됐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행정부를 심판하자.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라는 걸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이 되는데, 어찌 보면 사실상 행정부죠. 입법부는 민주당 일당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일당입니다. 입법부는 민주당 마음대로 했으니까 입법부 독재, 이걸 심판하자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고, 사법부도 불과 얼마 전까지 김명수 체제였습니다. 그거 노터치였죠. 그러면 결국 3부 중에 행정부만 윤석열 정부가 장악하고 있었던 건데, 이번 총선 때 윤석열 정부, 그래서 마치 윤석열 정부가 장악하고 있던 모든 걸 다 심판하자는 식은 조금 억울할 수가 있겠다. 그럼 이 부분을 억울하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얘기해야지 누가 얘기해 주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보면 현재로서는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어찌됐든 간에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지든 말든 여하튼 먹혀들고 있는 건 맞는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총선의 심판이라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근데 이게 제가 회초리를 들자, 이재명 대표가 계속 회초리를 들어서 이제 때렸다 이거죠. 때렸다. 그러면 지금 총선은요, 윤석열 정부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놓고 지금 찬반 투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와 정부 그 집권당의 후보들과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후보들과를 놓고 선택을 하는 문제죠. 만약에 이게 절대평가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투표한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는 끝난 거죠. 여기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지난 2년간의 과정이 있는데 찬반 투표하면 끝난 거죠. 근데 이번은 상대평가다 이거죠. 윤석열 정부한테 회초리를 들으면,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잠시 힘이 빠지면
그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또는 조국혁신당 후보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 저 뭐 민형배, 정청래, 뭐 장경태, 그 다음에 뭐 박은정, 황운하 이런 사람들이 힘을 쓰게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자는 겁니다. 단순히 윤석열 정부를 따끔하게 그냥 한번 혼내주자는 게 아니고 지금 결정하면 앞으로 4년간 이 결정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선거는 늘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회초리를 들어서 따끔하게 야단을 치는 것까지는 좋을지 몰라도 그 다음 그러면 손은 누가 키우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손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키우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올 것 아마 이번 총선 끝나고 나면요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뭐 정자등 의혹, 그 다음에 뭐 기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고, 쌍방울 대북 선거 문제는 뭐 수사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아마 곧바로 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걸 보고 쌍방울 대북 선거 수사를 다시 재개할 것인가 뭐 이런 걸 결정을 할 것이고, 다른 문제로 또 뭐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되면 정자동이나 아니면 또 다른 문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청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쳐서 과반이 넘는다. 지금 과반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심지어는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는 게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면 과반이 된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국회에서 또 방탄을 할 것이고 이게 연속으로 자 방탄국회 이거는 지금과 지난 2년과 똑같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고요. 여기에 하나 더 있죠. 조국혁신당은 지금 걸핏하면 특검하자고 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하자고 합니다. 특검의 명분이 있든 없든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밀어붙이면 될 겁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국회에서 표결로 밀어붙이면 정부로서 또는 국민의힘으로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비토, 거부권 행사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민주당 중심의 특검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지난 몇 차례의 현상과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말까지 계속해서 특검, 거부권, 특검, 거부권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에 이제 조국 대표는 뭐 빠르면 5월 아니면 뭐 5, 6, 7월 중에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본인도 얘기했죠. 뭐 구속되면 그 안에 가서 뭐 푸시업도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몸 만들어 나오겠다. 근데 몸을 만드는 게 2년, 최소 2년. 그 다음에 그 후에는 형이 실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뭐 2027년 이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을 하지 않는 한 2031년까지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에 대한 영향력은 계속 있을 거거든요. 뭐 여전히 뭐 특검 뭐 계속해서 추진하고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상 이게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낸 법안 거의 통과 안 될 겁니다. 지난 2년가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통과 안 되고 야당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야당과 협의할 뭐 토대도 없고 이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총선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 정부에 남은 거는 2027년 대선인데 그거 어차피 본인이 출마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대선 출마, 대선 준비를 하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힘은 쭉 빠질 것이고 국민의힘의 다른 대선 주자급들은 이제 좀 힘을 받겠죠?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일종의 아바타, 지금은 아바타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인상을 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힘이 빠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집권당도 상당한 분열적 요소를 겪게 되고 윤석열 정부는 힘이 빠졌으니까 제대로 일을 추진 못하고 하려고 하면 법안은 어차피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대통령령이나 이런 걸로 우회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 민주당이 통과시켰던 검수완박 이런 거하고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 민주당 플러스 조국혁신당의 입법 독재가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남은 3년 내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또 교섭단체 완화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아마 조국혁신당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이 10석이나 그 이상을 가져갈 경우에 제3의 교섭단체를 만든다는 거죠. 제3의 교섭단체를 만들면 뭐가 유리하냐. 지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등 각종 주요 어떤 사법기관 추천위원회에 보면 사법부의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 플러스 대한변협 그 다음에 여기 여야 정당 추천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2명 속한 교섭단체 2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3의 교섭단체가 있습니다. 없으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거지만 근데 제3의 교섭단체가 등장하면 뭔가 국민의힘 하나와 민주당 그 다음에 제3 이렇게 되면 국민적 명분이 강화된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를 포함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윤석열 정부의 일종의 국정 장악력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구속 안 될 거고 어차피 확정 판결은 나올 게 없습니다. 아마 위증교사 정도가 나올 텐데 위증교사는 확정돼서 구속될 가능성보다는 아마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금년 말이나 내년 한 상반기? 근데 그것도 재판 지연 이재명 대표가 계속할 테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주변에 자기 2027년까지 확정 판결 하나도 안 나오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면 사법부도 제1당 대표를 구속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지는 제1당 대표의 재판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이재명 대표한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회초리 한번 들으면 이재명 대표를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반열에 오르게 만드는 일이다. 이재명 대표가 노리는 건 그건데 지금 유권자들의 상당수는 윤석열 정부가 싫으니까 일단 혼내주자. 이게 혼내주는 게 아니라 그 윤석열 정부의 힘이 빠진 공간을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 측이 채워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걸 잘 판단해서 유권자들이 심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심판한 이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번 총선의 의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의미는 윤석열 정부를 혼내주자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냐 이재명 입법부냐 이걸 선택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